작년 한 해 폐업 신고가 108,282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시간으로 쪼개볼게요. 하루 약 2,700명, 1시간당 약 113명, 10분당 약 19명, 2분당 거의 2명.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1분 보는 사이에도 거의 2명, 10분을 보는 동안 약 19명이 오늘로 장사 접습니다 를 선택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그냥 보입니다. 어제까지 불 켜져 있던 동네 카페, 오늘 가보면 의자가 쌓여 있고 임대문에 종이 하나 붙어 있죠. 퇴근길에 자주 들르던 분식집은 메뉴판이 아니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가 먼저 보이고요. 사장님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매출은 버텨도 월세인 건비이자 같은 고정비가 먼저 숨통을 조이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거 하나야. 3년 안에 80% 망한다 같은 자극적인 말로 겁주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남는 게 없게 됐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 가게들이 공통적으로 바꾼 것이 뭔지 내가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볼게. 구독은 장사판에서 구독 버튼은 딱 그거야. 월세는 안 깎아주지만 시행착오는 좀 깎아주는 버튼 눌러두면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깎아드릴게. 자, 이제 본론 가자. 1부. 왜 자영업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졌나를 현실 팩트로. 나도 예전엔 이런 생각했어. 장사는 결국 맛이지. 친절하면 된다. 입지만 좋으면 된다. 이 셋 중 하나만 잡으면 된다고 믿었거든. 근데 요즘은 셋 다 해도 망하는 가게가 나온다. 진짜로. 왜냐면 게임 룰이 바뀌었어. 옛날 장사는 잘하면 살아남는 게임 느낌이었다면 지금 장사는 구조가 안 맞으면 오래 못 버티는 게임에 가깝다. 먼저 3년 안에 80% 망한다 같은 말이 왜 퍼졌는지부터 보자. 이 수치 자체는 기사 조사마다 다르고 과장된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 근데 방향은 분명해. 생활업종 기준으로 3년 생존율이 절반 정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게 말이 쉽지. 장사 시작한 사람 둘 중 한 명이 3년 안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를 찍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왜 3년이 고비냐? 이건 현장 감각으로도 설명이 돼. 처음 3개월은 오픈빨이 있어. 동네 사람들이 한 번씩은 와. 그때 착각을 해. 나 된다. 근데 6개월쯤 되면 진짜가 시작돼. 손님이 한 번 간 곳에서 다시 갈 곳으로 분류를 해. 여기서 재방문 설계가 없으면 서서히 줄어들어. 1년이 되면 계절이 한 바퀴 돌아. 여름에 잘 되던 메뉴가 겨울에 꺾이기도 하고 비수기라는 개념이 현실로 와서 때려. 그리고 23년 차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실수가 아니라 누적이야. 예를 들어 카페. 오픈 때는 인테리어 예뻐서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와. 근데 2년 차부터는 사진보다 중요한 게 커피가 안정적으로 맛있나? 자리 불편하지 않나? 화장실 괜찮나? 콘센트 있나? 음악 너무 시끄럽지 않나? 이런 생활 요소야. 치킨집은 또 다르지. 오픈 초반엔 할인 행사로 주문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리뷰가 쌓인 집이 이겨. 그리고 배달앱에서 노출이 밀리면 어느 날부터 주문이 툭 꺾인다. 그럼 그때부터는 맛이 아니라 노출 구조, 원가 수수료, 인건비의 합산 싸움이 돼.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요즘은 매출보다 마진이 먼저 죽는다.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말 진짜 많이 해. 손님은 있는데 남는 게 없어. 이 말이 무서운 게 장사가 망하는 시작점이 딱 이거거든. 매출이 크면 뭐해? 그 매출이 내 돈이 아니면. 예를 들어 보자. 10,000원짜리 메뉴를 팔아. 원가가 3,500원, 포장재 300원, 배달 관련 비용이 2,000원 들어간다고 치자. 배달 방식 계약마다 다름. 월세 수수료, 광고비까지 얹히면 10,000원 팔아서 남는 돈이 생각보다 훅 줄어든다. 여기서 원가가 500원만 올라가도 내 통장엔 체감이 매출 5% 감소처럼 온다. 두 번째 핵심은 고정비야. 고정비는 장사에서 왕이야. 손님이 없을 때도 나가는 돈, 월세, 관리비, 대출이자, 기본 인건비, 보험료. 이건 매출이 0이어도 출근 도장 찍듯이 빠져나가. 그래서 요즘 좋은 상권, 비싼 상권으로 가면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아. 물론 모든 비싼 상권이 망하는 건 아니야. 문제는 비싼 상권은 대체로 평균적으로 잘하는 가게가 아니라 매달 성적이 나와야 하는 가게만 버틴다는 거지. 세 번째는 경쟁이 바뀌었다는 거. 예전엔 경쟁이 맞은편이었어. 지금은 경쟁이
내 손 안에 앱이야. 손님은 가게를 걷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침대에서 누워서 들어가. 침대에서 누워서 결정된 승부는 가게 앞 간판이 아니라 썸메일 사진이 좌우한다. 너무 냉정하지? 근데 이게 현실이야.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동네에서 1등도 아니고 꼴등도 아닌 그냥 무난한 가게가 제일 먼저 무너진다. 왜냐면 검색 화면에서 무난함은 특징이 없거든. 특징이 없으면 클릭이 안 돼. 클릭이 안 되면 노출이 떨어지고, 노출이 떨어지면 주문이 줄고,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로 굴러간다. 네 번째는 고객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야. 손님이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말. 맞아. 근데 손님이 나빠진 게 아니라 손님이 비교를 더 잘하게 된 것에 가까워. 예전엔 동네 식당이 10개면 그 10개 중에서 돌려가며 먹었어. 지금은 동네 10개 배달로 들어오는 200개가 경쟁이야. 게다가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맛있다 맛없다 이전에 가격 대비 괜찮나부터 본다. 여기서 5번째. 사장님 역할이 바뀌었어. 요즘 사장님은 사장이 아니라 올인원 제작자야. 메뉴 개발도 해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고, 리뷰 답도 해야 하고, 쿠폰도 설계해야 하고, 가끔은 고객센터도 해야 하고, 심지어 세무까지 건드려야 해. 나는 이걸 사장님이 1인 방송국이 된 시대라고 부르거든. 근데 방송국은 장비도 있고 팀도 있어. 우린 팀이 없잖아. 그래서 더 힘들어. 6번째는 빚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거야. 대출이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니야. 문제는 적자를 메우는 대출이 계속되면 가게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게가 빚을 관리하는 기계가 된다는 거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 달은 돈 벌어서 가족이랑 한번 쉬어야지가 아니라 이번 달은 이자부터 맞춰야지가 되는 거야. 사람이 사장이 아니라 상환 담당자가 되는 순간이 오면 정신력도 같이 무너진다. 7번째는 폐업이 너무 비싸다는 것. 영업은 비교적 쉬워졌는데 폐업은 여전히 비싸고 복잡해. 철거 비용, 원상복구, 위약금, 남은 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보자를 선택하는데 그게 정답일 때도 있지만 가끔은 손실을 키우는 선택이 되기도 해.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럼 답이 없네? 아니야. 답이 있어. 다만 답은 예전처럼 열심히가 아니라 구조를 손보는 쪽에 있어. 일부의 결론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야. 지금 자영업 위기는 장사를 못해서라기보다 장사 구조가 더 빡세졌는데 옛날 방식으로 버티려 해서 더 크게 오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2부로 넘어갈게. 2부에서는 그럼 뭘 어떻게 바꿔야 덜 아프냐를 업종별로 사례 섞어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볼게. 살아남는 가게는 뭘 다르게 하나? 업종별 사례, 실행법. 자, 2부는 희망편이야. 나도 영상에서 공포만 주고 끝내는 거 싫어하거든. 현실은 빡센데 그렇다고 손 놓으면 진짜 끝이니까. 살아남는 가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 특별히 천재라서가 아니라 딱 몇 가지를 다르게 하더라. 첫 번째는 컨셉이 아니라 고객 문제 해결이 선명해. 음성 카페는 너무 많아. 힙한 술집도 너무 많아. 근데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가 선명하면 가게가 기억에 남아.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점심 장사하는 국밥집인데 점심 35분 안에 먹고 나갈 수 있게 동선이 최적화돼 있어. 주문받는 방식이 간단하고 반찬 리필도 셀프고 계산대도 병목이 없어. 이게 말 이전에 회사원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점심시간은 미각대회가 아니라 시간 싸움이거든. 미용실인데 커트가 싸다, 염색을 잘한다 이전에 예약이 정확하고 늦으면 안내가 확실하고 추가금이 투명해. 요즘 사람들은 머리만 사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제거하러 가. 헬스장도 마찬가지. 기구가 많다보다 초보가 시작할 때 민망하지 않게 동선 안내 루틴을 만들어주는 곳이 결국 살아남아. 두 번째는 메뉴 상품이 적고 강하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 메뉴가 많으면 고객이 좋아할 것 같지? 근데 사장님이 죽어. 메뉴가 많아지면 재고가 늘고 폐기가 늘고 동선이 꼬이고 교육이 어려워지고 결국 품질이 흔들려. 그리고 품질이 한번 흔들리면 리뷰가 흔들리고 리뷰가 흔들리면 노출이 흔들리고 그 다음은 알지? 지옥열차. 차라리 대표 메뉴 3개를 끝장나게 만드는 가게가 강해. 치킨집도 요즘은 양념 후라이드 간장만 제대로 잡고 사이드로 객단가 올리는 구조가 더 깔끔한 곳이 많아. 세 번째는 고정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연동 비화를 시도해. 고정비를 낮추세요는 말은 쉽지만 현실은 계약이 있고 장비가 있고 위치가 있잖아. 그래서 살아남는 가게는
이렇게 하더라. 영업시간을 무조건 늘리지 않는다. 지는 시간을 줄인다. 예를 들어 카페가 밤 10시까지 하는데 얼시 이후 매출이 애매하면 그 시간대 인건비, 전기재료 손실을 계산해봐. 사람은 늦게까지 하니까 성실하다고 느끼지만 통장은 그 성실함 내가 다 냈다가 된다. 인건비 구조를 피크타임 중심으로 바꾼다. 풀타임 고정으로 돌리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 물론 업종마다 다르지만 최소한 바쁜 시간에만 사람이 더 붙는 구조를 만들려고 해. 매번째는 마케팅을 광고가 아니라 외견 설계로 본다. 이거 말만 멋있고 어려울 것 같지? 근데 되게 단순해. 사람이 가게를 찾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지도, 사진, 리뷰, 가격, 대표 메뉴, 영업시간이야.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 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우린 다 맛있어요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뭘 먹으라는 거야? 야,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좋아. 대표 메뉴는 3개만 보이게 한다. 사진은 예쁜 컷보다 고객이 궁금해할 컷을 넣는다. 가격은 숨기지 않는다. 가격 숨기는 순간 고객은 비싸서 숨기나를 먼저 생각해. 리뷰는 이벤트로 구걸하지 말고 어떤 리뷰가 도움이 되는지를 안내해. 5번째는 숫자를 본다. 근데 거창한 회계 말고 사장님이 매주 볼 숫자만 봐도 충분해. 나는 최소한 이 5개는 추천해. 방문 주문수, 객단가, 원가율, 인건비율 또는 시간당 인건비 대비 매출, 재방문 신호 단골 스탬프, 단골 주문 명단, 리뷰 재방문 언급 등.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를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야. 왜냐면 불안은 되게 정체를 모를 때 커지거든. 숫자는 정체를 까준다. 아,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객단가가 깨졌네. 손님이 줄어든 게 아니라 회전율이 막혔네. 이렇게 원인이 분해되면 해결도 분해돼. 이제 업종별로 진짜 흔한 사례를 몇 개 더 해볼게. 카페 사례. 신규 카페가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쓴다. 오픈 초반엔 사람 많아. 근데 6개월 지나면 주말만 붐비고 평일이 비어. 이때 많은 분이 배달 디저트, 굿즈, 클래스 이것저것 붙여. 근데 운영 난이도만 올라가고 수익은 더 얇아진다. 살아남는 카페는 오히려 평일 고객을 딱 정한다. 근처 학원 가면 학생, 오피스면 직장인, 주거면 엄마 재택근무. 그리고 그 고객이 원하는 걸 맞춘다. 학생이면 빨리 나오고 가격이 명확한 메뉴. 직장인이면 오전 회전 테이크아웃 동선. 주거면 자리 편안함. 디카페인. 아이 동반 친화. 이게 감성보다 강해. 음식 포장마차 사례. 맛있는데 망하는 케이스 많다. 왜? 회전율이 늦고 메뉴가 복잡하고 피크타임에 병목이 생겨. 여기서 살아남는 곳은 미리 준비 가능한 공정을 늘리고 튀김 면밥 중 병목 하나를 제거하고 세트 구성으로 객단가를 올려 맛있게 만드는 능력을 빠르게 반복하는 능력으로 바꾸는 거지. 미용 네일 사례. 기술이 좋아도 취소 노쇼가 누적되면 바로 휘청해. 그래서 살아남는 샵은 예약 규칙을 손님을 혼내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시간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더라. 예약금 변경 규정 안내를 친절하게 대신 명확하게. 그리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건 할인이 아니라 다음 방문이 쉬운 구조야. 다음 예약을 결제 시점에 자연스럽게 잡는다든지. 소매적은 편집샵 동매마트 사례. 요즘 진짜 어렵지. 근데 살아남는 곳은 상품으로 싸우지 않고 편의로 싸워. 동네 주민이 거기 가면 바로 해결돼 가 되면 온라인보다 비싸도 간다. 특정 카테고리 집중 반찬, 재료 간편식, 건강식 또는 동네 커뮤니티 연계단골, 주문 예약 픽업. 배달 전문 사례. 배달 전문은 홀 운영 안 하니까 편하다라고 시작하는데 실제로는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기도 해. 여기서 살아남는 곳은 메뉴를 배달에 강한 형태로 설계해. 식어도 맛이 유지되는 메뉴, 포장해도 모양이 무너지지 않는 메뉴, 조리 시간이 안정적인 메뉴. 이거 하나로 리뷰가 바뀌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자 초기 사장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요즘은 열심히 하면 된다로 시작하면 위험해. 대신 이렇게 시작해야 돼. 최악의 달 3개월을 버틸 현금이 있는가? 고정비월세이자 필수 인건비를 계산했는가? 대표 메뉴 13개가 명확한가? 매 가게가 해결하는 고객 문제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이 매개가 흐리면 장사는 실력이 아니라 운싸움이 된다. 2부의 결론은 이거야. 자영업은 지금 꿈이 아니라 설계의 영역으로 넘어왔고 살아남는 가게는 다들 마친조를 버린 게 아니라 그 위에 구조 비용, 동선,
메뉴, 발견, 숫자를 얹었다. 오늘 얘기 길었지? 근데 이 영상 다 들은 당신은 적어도 감으로만 장사하는 함정 하나는 피한 거야. 장사는 원래 힘든데 요즘은 특히 열심히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구간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거창하게 대박이 아니라 일단 안 망하는 구조부터 만들자. 안 망하면 기회는 계속 온다. 여기까지 보고도 아직 구독 안 했다면 괜찮아. 대신 내 영상은 기억해줘.